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돈 잘 버는 거 아는데 네. 그건 다 알아요. 누구나 알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아니에요. 앞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쪽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시간 이제 종목 점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전에 제가 좀 받은 질문이 있어서 거기서 나왔던 종목 몇 개 먼저 위주로 일단은 하고 네네. 여러분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시면서 이사님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 최욱 씨가 저기 3프로 징징쇼에 한번 나오셨어요. 아, 개그맨 봤습니다. 보셨죠? 최웅님, 그 아주 그냥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 괜히 예능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네. 재밌어. 인상도 좋으시고. 네. 기도 되게 세시고 아무튼 네. 이제 거기 나와서 제가 드림텍도 한번 상담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드림텍이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드라고 네. 다양한 그 원부자재라 그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볼륨 버튼 네네네.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당연히 네. 좋아지고 안 팔리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왜 부진하냐? 네. 삼성이 안 팔린 건 아닌데 네. 2분기 들어와서 중국이 셧다운 당하고요. 경기 안 좋아지니까 네. 실제로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도 판매량이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감산했다라는 뭐 주문을 좀 줄였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애널리스트들 제가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럼 당연히 출하량 있게 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드림텍도 매출에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 거고 네. 드림텍은 꼭 폴더블 폰보다도 이런 일반적인 스마트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기존의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인 건 어쨌든 이제 중국이 좀 회복되잖아요. 중국 네. 상해시가 봉쇄령이 풀렸고 하니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나고 또 만약에 물가가 좀 하반기에 안정화되면 네. 스마트폰도 지금보단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네. 있고 그리고 이 가을에 갤럭시 뭐 저가폰도 나올 거고 애플 아이폰도 나오거든요. 네. 가을에. 그래서 스마트폰은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분위기는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2분기 실적은 꼭 체크를 해보세요. 2분기 실적이 드림텍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모릅니다. 지금 주가는 더 이상은 안 빠져요. 최욱 씨가 여기서 사셨단 보다. 여기 어디선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네. 지금은 바닥이니까 좀 지켜보시되 네. 2분기 실적 발표는 한번 확인은 해보자. 아직은 모릅니다. 1분기는 일단 잘 나왔어요. 네.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426억 잘 나왔고 이게 2분기까지 이어질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올해 지금 작년 3분기부터 돈을 좀 잘 버는데 네. 그냥 보수적으로 1년에 한 분기당 250억 이익을 낸다고 그냥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3은 1000억 벌잖아요.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지금 시총이 7천억이에요. PER 7배. 그러니까 비싸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한번 지켜보시고 2분기 실적 한번 체크한 다음에 대응을 네.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좀 지켜보는 구간이 아닐까. 라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버글로우님이 그 SL을 물어보셨는데 요즘에 SL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 현대차에 보면 그 헤드라이트 있죠. 네네네. 그거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예요. LED 뭐 등이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SL이 현대차 그룹 물량 거의 다 담당하고 네.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현대모비스가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두 개 회사가 약간 나눠져 있는데 주력은 SL이고 SL은 그리고 현대차 말고 어디에 많이 납품하냐면 GM.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GM 물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나 봐요. 요즘에 생산량은 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현대, 기아랑 그 GM이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SL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차량용 반도체. 근데 실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조금씩 정상화되기 시작했대요. 네. 그것도 좋고 그 주가 좀 아. 올라가요. 요새 분위기 좋죠. 예,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네. 증권사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가 미국의 조지아에 신규 공장 또 증설하고 그 옆에 또 공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SL을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밸류만 한번 볼게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1,600억, 당기순이익 1,500억입니다. PER 10배 정도니까 네.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뭐 내년 기준으로 8배니까 그렇게 뭐 비싸진 않다. 다만 다른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현대모비스가 7배 정도 되니까 절대적으로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밸류에이션상.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는 한번 네. 보유를 해보자. 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종목으로 아, 이 JW 생명과학은 네. 작년에 맞아요 회계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작년에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관리 종목 편입됐다가 이제 아. 풀려났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는 그 병원 가면 수액제 있잖아요. 예, 수액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이고 네.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주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 잘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병원에 또 내가 몸이 아프면 그냥 집에 있었는데 네. 병원에 그냥 입원할 가능성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입원 일수랑 되게 밀접해요. 사람들이 입원을 많이 해야 입원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액제 맞아버리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회사가 대한약품. 대한약품도 이제 국내 대표 회사고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리오프닝 되면 아무래도 사건 사고들이 어쨌든 뭐 뭐 날 수도 바깥에 있고, 많이 예, 나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병원을 이제 가길 꺼려 했는데 네. 이제 굳이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역시 이제는 회계 이슈는 떨어냈으니까 실적만 보시면 되고 이게 보통 보면 120억에서 200억 사이 여기 보면요 성장을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꾸준하긴 한데 그래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올해 실적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무적인 건 1분기 실적은 좀 그래도 작년 4분기에 적자 났다가 터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부터 본격 리오프닝 했는데 작년보다 실적이 더 나올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네. 가지고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E&D랑 파트론이요. 파트론. E&D는 뭐냐면 그 전구체라고요. 이게 2차 전지 만드는 소재 그 원료가 있어요. 아마 그거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괜찮죠. 2차 전지 쪽이 요새 소재 쪽이 다 좋네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고 있고 갖고 계시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아직은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기업은 아니니까. 여기 왜 이렇게 수치가 없나요? 그러니까 수치가 너무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꼭 체크하실 건 이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80억, 내년이 140억인데 내년 기준으로 PER이 2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니니까 지금은 보유만 하자. 예, 좀 추가로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밸류 부담이 있으니까 네. 요 레벨 정도 왔을 때는 한번 뭐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무작정 저는 장기 투자보다는 네. 좀 사고 파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파트론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아까 드림텍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만들고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요. 카메라가 현대차에도 납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하고 자율주행 두 개 엮여 있는데 네. 핵심은 스마트폰이니까 네. 스마트폰이 꺾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기대를 해보시고 네. 다만 돈도 잘 벌고요.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적자가 안 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PER이 10배, 내년 기준 8배니까 뭐 네. 아주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어느 정도 지금 10배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이 회사가 보통 9배, 10배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에선 좀 횡보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큰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스마트폰 업황도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주가는 좀 이건 각오는 하셔야 될 게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당분간. 그 이 회사가 올라가려면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일단 스마트폰이 돌려야 돼요. 업황이. 그거랑 자율주행이 다시 나와줘야 돼요. 네. 작년에 자율주행 때문에 한번 갔거든요. 이슈 붙어가지고. 근데 자율주행 끝난 이슈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언젠간 다시 갈 텐데 당분간은 스마트폰에 연동이 되면서 주가는 그냥 좀 옆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물어보신 게 파트론을 좀 분할 매수해도 되냐. 그건데 그럴 분할 매수를 하려면 PER 9배 이하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산다면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좀 지금 위치가 어중간하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졌을 한 10,000원 초반이면 9배 정도 돼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유만 하는 게 좀 맞는 구간 아닐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세시로입니다. 요새 한세실업이 왜 빠졌냐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고 갔는데 네. 여기서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빠지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의류 재고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재고가 늘어난대요. 그동안 의류 재고가 없으니까 한세나 영업무역한테 이제 오더를 내려가지고 네.
이제 의류 생산을 늘렸는데 네. 지금 재고가 늘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매출이 좀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주문이 줄면서. 그리고 의류 회사들 주가가 좀 안 좋아요. 미국의 갭이 요새 저도 한번 봤는데 여기 잠깐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갭이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 의류 회사잖아요.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의류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리오프닝 수혜주잖아요. 네.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중저가 의류가 미국에 잘 안 팔린대요. 아예 비싼 거나 인증 고가. 완전히 싸거나 네. 이런 거 아니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물가 때문에 그래요. 물가 상승이 높으니까, 아니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네. 지금도 이런 뭐 굳이 뭐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네. 걱정을 안 하잖아요. 뭐 백화점 가서 소비하고 그렇죠, 그렇죠. 비싼 거 사면 사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중산층 이하나 서민분들은 아예 그냥 싼 거 사버려요. 어중간한 걸 아예 안 사요. 완전히 싸게 사고 그리고 하나를 사더라도 에이 아꼈다가 비싼 거 그냥 사버리고 이런 소비 문화가 있다 보니까 결국 갭 같은 회사는 고가 브랜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아베크롬비라든가 이런 이제 브랜드 회사들의 근데 이런 회사들이 한세나 영업무역에 만들어 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쪽 기업들 주가가 안 좋으니까 한세실업도 같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소비가 다시 증가해 줘야 돼요. 의류 쪽에 대한. 그게 보여야만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은 네. 지금 파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주가가 싸요. PER 8배 정도밖에 안 해. 밸류에이션상으로 되게 싸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 미국의 하반기 소비가 또 늘어난다. 네. 물가 완화되면서 그럼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지금 구간은 좀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모멘텀이 지금 당장 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다는 건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만 좀 여쭤보면 네. 네이버랑 카카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네. 아 네이버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저점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요새 분위기 좀 괜찮죠. 그렇죠. 바닥에서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렇게 빠진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빠진 거랑 똑같죠. 뭐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테크슈도 네,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성장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리오프닝을 하니까 아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요런 좀 이제 약간의 이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미국의 아마존도 지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페이스북 다 똑같죠. 우리 한국의 쿠팡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주가가. 결국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좀 의구심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성장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돈 잘 벌고 이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돈 잘 버는 거 아는데 네. 그건 다 알아요. 누구나 알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쪽이죠. 해외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M&A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M&A 한다고 어떻게 당장 성과가 나오겠어요. 몇 년 지나야 나오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네이버 카카오가 여기서 더 빠집니다 이게 아니라 네. 예전과 같은 이런 성장이 나오려면요 뭔가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해줘야 돼요. 성장할 수 있는 해외 쪽에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가 네. 일본에서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막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다. 온라인 상거래 이런 게 나오든가 카카오가 웹툰 비즈니스로 해외에서 돈을 이제 쓸어 담고 있다. 네. 이런 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구간에서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려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금리가 꺾여야 돼요. 긴축 속도가 완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하반기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텐데 네. 만약에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되면요 연준도 경기 때문에요 속도 조절할 거예요. 하겠죠. 예.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고물가에다 고금리잖아요. 네. 언젠가는 저물가 저금리로 가요 또. 이 사이클은 돌고 돌아요. 그게 올해 하반기일지 내년일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행의 이제 역할이라는 뭐 주제로 뭔가 강의가 있었나 봐요. 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중앙은행의 책무가 물가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지금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은행의 책무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시점이 왔다. 뭐냐면 물가만 고민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그 다음 타절은 뭐가 나오냐면 경기가 둔화될 거래요. 그렇죠. 경기 둔화되면 소비가 꺾여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성장 저물가로 갈 것 같아요. 결국. 그럼 저성장 저물가면요 네이버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금리가 다시 꺾여요. 그러면 유동성이 다시 나중에 투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낮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들은 다시 펌프질을 해줘야 돼요. 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중앙은행의 목표는 경기도 챙기고 물가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저성장 저물가에서는 성장을 먼저 챙기거든요. 물가 낮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네이버한테 좋은 환경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성장 저물가라는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내년에 어느 시점일지 모르지만 나온다면 네. 네이버 카카오는 가지 말라고 해도 네. 다시 그냥 올라가요. 예전처럼. 예.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네. 아직은. 그래서 물가를 면밀히 체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네이버 카카오 보면 드는 생각이 이렇게 차트가 쫙 올라갈 때는 딱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은 영원하다. 맞아요. 플랫폼은 안정되게 안정돼. 간다. 이렇게 쭉 떨어질 때는 아 플랫폼도 한계가 네, 있었구나. 한계가 맞아요. 과연 우리 해석이 차트에 맞춰진 건지 아니면 차트가 우리의 맞아요. 생각을 반영하는 네. 건지. 근데 뭐 이거는 미국도 잘 똑같아요. 모르겠네. 미국도 똑같아요.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네. 작년만큼 사람들이 관대해지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성장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네. 어느 정도 한계라고 하긴 그런데 네. 사실 독점이잖아요. 네. 예, 독점이니까 계속 유지는 하겠죠. 근데 예전에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고 언택트 시대만큼의 성장은 이제 못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성장률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성장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죠. 꾸준히 하는데 이런 성장률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밸류가 비싼데 네. 금리 올리니까 유동성 꺾이니까 주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거를 만회하려면 해외에서 하나 터져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결국 방법은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네. 유동성을 다시 주입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올해까지 힘들다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거나 해외에서 터지거나 네. 둘 중 하나는 그래서 돼야 된다. 주가는 바닥에서 네. 뭐 요 정도죠. 뭐 제가 그냥 그림 그리긴 그런데 요 레벨에서 네. 올해 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지금 같아요. 실시간 채팅에 LG 생활건강 주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요? 네, 주가는 말이 안 되는 듯 어쨌든 굉장히 예. 많이 떨어졌다. 예. 뭐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많이들 이제 내용들을 아실 텐데 LG생활건강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에 봉쇄령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LG생활 자체적인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 후가 요새 좀 판매량이 좀 부진한 건지 모르는데 성장률이 많이 둔화됐어요. 후에 중국에서의 브랜드력이 제가 얼마 전에 화장품 쪽 전문 애널리스트 그랬어요. 출연하셨는데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예,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우려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 봉쇄령 내린 거는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후가 여전히 브랜드력이 있으면 주가 이 정도 안 빠지겠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후가 지금 브랜드력이 떨어지는데 네. 이걸 만회할 다른 세컨드 브랜드가 없어요.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아마 박종대 연구님도 네, 맞아요. 맞아요. 박준대 연구님이 네, 출연하셨어요. 맞아요. 그 화장품 워낙 네, 전문가시니까 워낙 전문가시니까.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그동안은 돈 잘 벌었잖아요. 아, 잘 벌었죠. 2015년도까지 막 중국을 휩쓸어 가지고 네. 설화수 후, 네. 뭐 후는 그 후로도 진짜 잘 나갔죠.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네. 후보다는 다른 외국 브랜드나 오히려 요즘엔 설화수가 더 잘 나간대요. 설화수 쪽이 브랜드력이 올라와가지고 네. 그래서 LG생활건강을 여러분들이 코카콜라나 환타나 음료 회사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매력은 있어요. 네. 근데 LG생활건강의 주가를 결정하는 건 화장품이고 네. 그걸 결정하는 건 후입니다. 후가 좋아져야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후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네. 오르긴 쉽진 않다. 밸류는 많이 싸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실제로 보니까 지금 PER이 22배까지 떨어졌어요. 음. 보통 한 여기 보시면 35배 정도 받던 회사거든요. 네. 28배. 요 정도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죠, 실제. 그래서 밸류 부담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보여야죠. 숫자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거는 그래서 LG생활건강 직원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세컨드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국의 후를 대체할 뭐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뒤에서 받쳐줄 뭔가는 있어야 된다.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이니까 저도 뭐 주가는 빠져서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K-팝이라는 K 콘텐츠 열풍이랑 같이 조금만 더. 그럼 좋은데 이게 화장품하고는 또 잘 연결이 안 되는 예전에 거예요. 그게 연결된 게 그게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별에서 온 그대. 아 맞아요. 그 다음에 태양 이후에. 태양 그때 이후에. 한국 화장품의 수출이 엄청 중국에 잘 네. 됐다고. 그리고 유지를 했죠. 네. 근데 이제 BTS도 있고 뭐 사실 이제 K-팝이 흥행을 했지만 화장품 쪽에서는 뭐 요즘엔 아직까지는 잘 연결되지 연결이 안 되고 특히 중국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아무튼 중국 쪽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